자, 첫 번째 세금 없는 출구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세 가지여서 기대가 되는데 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실은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대표님들이 잘 생각을 오히려 못하는 방법이십니다. 이거는 자본금이 큰 회사에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자입니다. 네, 대표님들이 뭐 10억에 6.7%의 세금, 그러니까 10억을 내가 개인화하는데 6,700만 원 정도의 세금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세금이 없으면 과세 당국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요즘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고요. 좀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자사주를 활용한 소각에 대한 부분들을 실은 2018년, 17년, 18년, 19년, 20년, 좀 많은 업체들에서 이 부분을 좀 선행적으로 실행을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 제기를 지금 하시다시피 19년도, 20년도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종합소득세 의제 배당으로 봐서 과세를 한 케이스들도 작년에 여러 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도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배우자 간의 증여 이거를 잘못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사주의 소각 목적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과세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요. 이 주식의 증여나 또는 양도에 대한 이 행위 자체가 실질적이었냐 또는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가장행위냐 일부러 그렇게 프로세스를 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이 매각 자금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누가 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 수증자, 즉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이 매각 대금을 그냥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인 거고요. 만약에 이걸 다시 증여해준 남편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와이프에게 해서 자사주를 해서 소각 절차를 밟아서 상법상 절차를 다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나왔을 때 다시 남편인 대표이사가 이 금액을 썼을 때는요, 추징을 나온 케이스들이 여러 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도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실질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일련의 과정이냐 아니면 실제로 어떤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냐 논란의 여지는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자기 주식 취득과 소각 또는 보유하고의 양도 이런 부분들을 행할 때는요 정말로 대표님 특히나 전문가와 반드시 함께 의논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 주주의 주주 권리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배당을 실제로 내가 보유를 했을 때 배당을 일부 실행을 했느냐 또는 주주총회에 매번 참석을 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자기 주식의 소각 또는 양도의 대금을 누가 소유를 하고 누가 귀속이 됐느냐 누가 썼느냐죠. 쉽게 말해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식의 보유 기간이 좀 더 실질적으로 보유한 기간까지도 이제는 2023년도부터는요. 맞추어서 상법에 맞게 정말 하나도 하자 없이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표님이 만약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케이스가 뭐 대부분이시기는 합니다. 근데 대신에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만약에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에 대한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 이 시가에 대한 평가 금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3년도 1월부터는요. 소득세법 87의 14조에 의해서 필요 계산 특례 조항이 변경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명시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비상장 주식을 이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그 시기가 1년 이후여야 취득가를 내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점으로 보고요. 네, 연구원님, 그러니까 실질 주주 권리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뭐 한 달, 두 달 후에 바로 자기 주식으로 그러니까 법인에다 주식을 팔았다가 바로 양도를 하는 경우 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너무 실질 주주에 대한 행사를 하는 기간들이 너무 짧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세금 없는 출구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세 가지여서 기대가 되는데 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실은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대표님들이 잘 생각을 오히려 못하는 방법이십니다. 이거는 자본금이 큰 회사에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자입니다. 먹는 감자 아니고요. 네. 균등 액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나 그 사업상 자본금이 지금 업력에 따라서 또는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증자를 많이 해 놓으신 법인들도 저희가 컨설팅 다녀보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업의 영업 목적상 뭐 한 5천만 원 정도면 됐었던 그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5억 또는 뭐 증자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서 한 10억 정도까지로 증자가 올라와져 있는데 지금은 딱히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감자를 실행을 하셔서 주주에게 세금 없이 다시 귀속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전에 뭐 면허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높게 네. 책정된 회사가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네. 근데 또 그것도 한도가 좀 낮아져서 네. 그런 건설사가 활용하기 좋겠네요. 네. 5억 같은 경우도 3억 5천으로 낮아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감자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영업상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이 건설사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감자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다 있겠죠? 네, 그럼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두 개 말고 또 있나? 세금 없이 출구 전략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아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잉여금들이 있는 법인들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법인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 세 번째는요, 감액 배당입니다. 이 감액 배당 느낌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요, 요즘에 실은 이렇게 투자 형식으로 해서 내가 액면가 5,000원 또는 10,000원짜리인데 투자를 받으신 법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찾아뵈면은 그랬을 경우에는요, 그 주식이 투자가 들어올 때는 액면가로 하지 않고 시가로 영업권을 평가해서 시가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이 됐다가 그 주주들이 나가 있는 상태. 주주 구성 등은 다시 그분들은 빠지고 우리 패밀리로 주식이 다시 또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 이런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서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법 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세금이 없이 출구 저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 법인에서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항목이 법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투자가 들어왔다거나 또는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로 출자,
들어온 경우에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요 부분과 그러니까 적립된 자본금 및 이익 준비금 요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경우에 이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여서 있는 경우에는요. 이 부분 내에서 금액 범위 내에서는 감액을 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감액 배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주주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요. 세금이 없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나올 때는요. 실질적으로는 배당소득세 또는 주식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가 원래는 다 부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금이 없이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금 없는 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 세 번째 같은 경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본금까지만 세금이 없고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걸로 법이 개정돼서 혹여라도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회사라면 개인은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법이 실은 그 주식의 보유 기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융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법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에도 지금 개정안들이 여러 개들이 올라와서 23년도부터 원래는 실행이 되려고 하다가 실은 다시 또 그 금융소득세법이 자체가 이제 큰 법 자체가 좀 다시 25년도로 미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실은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과세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보는 대표님들 또는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법이 그나마 좀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내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들을 쓰느냐, 어떤 방법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절세도 하면서도 문제없이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가에 대한 정확한 부분과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들, 자기 주식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상법 절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부터 시작해서 결의 방법, 그다음에 처분할 때까지의 그 어느 절차 하나도 혹여라도 미스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6억까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은 잉여금들이 한 50억 정도 쌓여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을 좀 내더라도 10억 또는 20억 정도 뭐 엑시팅을 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요, 세금 없는 출구 전략 플러스 가장 세금이 적게 나갈 수 있는 전략, 요거를 저희가 2가지, 3가지 정도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일단은 요구사항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싶다. 아니면 어느 단계, 한 2년, 3년 이내에는 얼마 정도를 뭐 좀 줄여나가고 싶다. 왜냐하면 잉여금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지금 올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표님, 이 부분들이 향후에는 주식을 이동할 때 증여, 상속세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의 가족이, 자녀가 이 세금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잉여금들이 너무 많이 쌓이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분산하시는 거, 미리 출구 전략을 가지고 일정 부분 시기도 나누고 전략도 나누고 몇 가지의 출구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그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양숙 연구원님을 통해서 잉여금 출구 전략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가지가 다 주식으로 네.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우리 오너 CEO인 대표님들, 주주인 대표님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주의할 점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영상에서는 사실 뭐 많은 내용을 다루기가 어렵다 보니까 방법론적인 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주의하고 또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네. 또 회사별로 이 방법이 맞는 회사도 있지만 정말 독약과 같은 회사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에서 실제 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면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구를 도와주시나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사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일단 그 의뢰를 주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들이 약 한 50억 정도, 제 고객 그 의뢰하신 분은요, 50억 정도가 쌓여 있는 법인이고 자본금이 1억이셨어요. 근데 주식 가치는 실은 최근에 이제 이익금들이 많이 나셔서 실은 한 주당 45만 원 정도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80%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한 4년 정도 전에 1차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조금씩 주식 지분이 가 있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상태를 좀 파악을 하고요. 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출구 전략을 좀 실행을 했으면 한다. 그런데 세금은 과하지 않도록 네, 누구나 원하는 부분이죠. 과한 세금을 실은 원하는 대표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매년 이익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소득 디자인, 대표이사님과 임원들의 소득 디자인부터 들어가서 실은 법인세 절세와 소득세 절세 부분을 먼저 잡아드리고요. 그러면 당해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남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서 이제 뭐 20억 정도를 당장에 뺄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는지, 대표님이 원하는 부분은 이거를 뭐 올해 내로 뺐으면 좋겠지만, 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법인에 또 해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를 합니다. 부채 비율,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고요. 잉여금이 나갈 때는요, 영업적인 부분에 이게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얘가 나갔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업의 종합적인 부분들까지도 한 번은 평가를 해보고요. 그 부분이 적정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재무제표 분석 이후에 얼마 정도가 출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해보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자기 주식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감자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또는 감액 배당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실은 이제 승계 작업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실은 어떤 다른 전략 또는 기술력을 갖고 계신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특허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몇 가지 한 6, 7가지의 어떤 그 출구 전략들을 세워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들을 법인의 프로세스에 녹여내서 예, 대표님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네, 워낙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어떤 한 가지로 의뢰를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맞는 것을 찾아서 뭐 대표님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또 검토를 해서 찾아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좀 우리 회사도 어느 정도 잉여금은 있는데 이왕이면 적정한 세금으로 좀 나도 개인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영상 하단에 우리 이양숙 연구원님에게 문의 남기기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뭐 지난주에도 상담을 했지만 정말 크고 좋은 회사인데 대표님 개인 자산이 거의 없으신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연구원님도 이렇게 뵙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회사 크고 좋은데 맞아요. 개인 자산은 뭐 거의 없으신 게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 아주 합리적이고 안전한 절세로 대표님의 회사의 잉여금, 주주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대표님들에게 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